사막에서 벼를 키운다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 벼가 자란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물 한 방울 없는 땅, 뜨거운 태양 아래 황량하게 펼쳐진 모래사막.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한 한국인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래뿐인 땅에 논을 만들고 벼를 키우며 마을 전체를 푸르게 바꾼 사람이죠. 과연 그는 사막에서 벼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도전.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을 일군 한 한국인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씨는 원래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농업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동의 한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땅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한국처럼 풍요로운 농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민호 씨는 망설임 없이 사막 한가운데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불지옥 같은 더위, 밤에는 한겨울처럼 추운 기온, 게다가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이 덮쳐버리는 곳이었죠.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고요? 현지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쥐어보니 모래가 바람에 흩날릴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건 한국에서 개발된 특수관계, 기술과 벼 종자였습니다.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을 끌어오는 작업, 땅을 개량하는 과정, 심지어 현지인들의 불신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모래뿐이던 땅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의 분노, 모래 폭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하던 스마트 농법을 적용하기 위해 땅을 파고 물길을 만들고 심지어 사막에서도 자라는 품종을 개량하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도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첫 번째 논이 단 하루 만에 모래 폭풍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사막을 푸르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한국의 연구진들이 사막으로 모여들었고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민호 씨와 한국 연구진들이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스마트 농업 기술도, 한국에서 효과를 봤던 수자원 관리 방식도 사막의 혹독한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사막의 흙은 생명을 품기엔 너무 척박했고 우물 하나 뚫는 것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에서는 그들의 실험을 반신반의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대단한 건 알지만 여긴 사막이야. 한국이랑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이민호 씨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염분을 견디는 벼 품종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벼는 염분에 약한 작물입니다. 하지만 이 품종은 다릅니다. 바닷물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개량된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너무 가볍고 강한 바람이 불면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을 뿌려도 금세 말라버리고 영양분도 부족해 싹이 트기도 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낙담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이건 불가능한 거야. 하지만 이민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농업진흥청과 다시 연락을 취했고 사막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특수한 미생물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사막의 모래에 특수 미생물을 섞어 땅을 개량했고 물을 오래 머금을 수 있도록 한국에서 개발한 스마트 급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막 한가운데 푸른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현지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 싹이 났어? 이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막에 내린 예상치 못한 폭우. 물론 비가 오는 건 반가운 일이었지만 문제는 이 지역은 워낙 오랜 시간 가뭄이 지속됐기 때문에 한 번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물폭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벼가 다 떠내려가겠어. 이민호 씨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사막의 물길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논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논을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부터 한국식 배수로를 만들어야 해.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굴착기를 동원해 배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물길을 통제하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사막의 땅을 적시던 폭우가 지나가고 연구팀은 망연자실한 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통제하려 했지만 자연의 힘은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엉망이 된 논, 쓰러진 벼, 흙탕물에 잠긴 농지,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닐까요? 일부 연구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한국에 연락을 취했고 농업 전문가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폭우에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러자 한국의 한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논둑 강화 기술 들어봤습니까? 논둑 강화 기술이란 한국의 집중호우에 대비해 개발된 최신 기술로 특수한 식물 뿌리와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물을 빠르게 배출하면서도 땅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몇 지역에서만 시험적으로 사용된 방법이었지만 이민호 씨는 그 가능성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해봅시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구팀은 곧바로 논둑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환경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논둑을 쌓을 흙이 부족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흙도 빗물에 씻겨나가 버렸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진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논둑을 자연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결합합시다. 그들은 한국에서 실험 중이던 고분자 수분 저장 물질을 공수해와 사막 흙과 섞어 논둑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은 원래 사막에서 나무를 심을 때 사용하는 친환경 소재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면 논둑이 무너지지 않고 빗물을 서서히 배출할 수 있어 이민호 씨는 팀원들과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식 논둑이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벼를 다시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뿌리가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수한 미생물과 한국에서 개발한 유기농 퇴비도 함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벼가 살아난 것입니다. 논에 심어진 벼가 다시금 푸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와도 논둑이 무너지지 않고 물길이 조절되었고 벼는 마침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사막에서 벼가 자란다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해냈다고? 그들은 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수확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현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낫을 들어 황금빛으로 익은 벼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기술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현지 농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민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의 농업 기술이 다시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호 씨와 그의 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더 많은 벼를 심고 옥수수와 채소 재배까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사막을 푸르게 만들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건 농업 실험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사막화되는 지구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해낸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사막의 논에서 첫 수확을 마친 날, 팀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확한 벼를 현지 시장에 내놓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쌀이라고? 이건 믿을 수 없어. 제대로 된 품질인지 어떻게 알지?
현지 소비자들은 사막에서 재배된 쌀이 과연 먹어도 괜찮을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몇몇 기존 농업 관계자들은 한국 연구팀이 현지 농업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며 그들의 연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 쌀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 아니야. 우리 전통 농업 방식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기적을 이뤄낸 줄 알았던 이민호 씨와 팀원들은 이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다시 한번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한 끝에 사막에서 생산된 한국 쌀을 세계 시장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면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그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쌀 샘플을 보냈고 각종 품질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놀랍게도 사막에서 자란 쌀은 한국의 쌀 품질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막 특유의 강한 햇볕과 극적인 온도 차이가 벼의 당도를 높이고 쌀알의 밀도를 단단하게 만들어 일반적인 쌀보다 씹을 때 더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의 대형 식품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쌀, 한국에서도 팔아보면 어떨까요? 한국의 한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는 이 쌀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정판으로 판매한 첫날, 준비한 물량이 3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냥 쌀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피어난 희망의 맛입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재배된 한국의 쌀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노력으로 탄생한 쌀이 성공을 거두자 현지 정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민호 씨와 연구팀은 고민 끝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과 과일을 사막에서 재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의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 온실 속에서 토마토, 딸기, 심지어 수박까지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젠 사막에서도 한국산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혁신적인 도전은 유엔까지 주목하게 만들었고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사막이었던 땅에는 광활한 논과 비닐하우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농부들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자신들의 땅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현지 농부들과 함께 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사막 한가운데에 기적을 심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이 만든 희망의 땅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막 한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놀라운 도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인의 정신이 아닐까요? 한국의 기술과 열정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